안녕하세요, 세븐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 모스모스님이 요청하신 필리핀 치안에 대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총기 소지가 합법이라는 거, 그게 가장 다르고, 한국 언론에서 필리핀에 대한 뉴스는 대부분 자극적인 것만 내보내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해보니까 기성 언론들도 유튜버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야 사람들이 보니까 필리핀 하면은 누가 총 맞았다, 뭐 태풍 온다, 지진 났다, 뭐 납치당했다, 자극적인 키워드를 써서 기사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필리핀이라고 뭐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언론의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 4년 동안 살면서 뭐 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실제로 뭐 누가 총에 맞는 걸 보거나 도둑을 맞거나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물건이 없어진 경우도 없었고, 물건 예전에 그 제가 처음 썼던 우리 가정부가 치약 훔쳐간 거, 그거 말고는 제 물건 없어진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치안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차이나타운, 제가 듣기로는 차이나타운 뭐 대낮에도 순찰차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냥 카더라죠, 카더라. 뭐 한국 가면 총 맞는다. 사실 제가 여기 살면서 느낀 거는 한국인이 총에 맞았다? 관광객이 총에 맞을 일은 거의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좀 들어보면은 느끼실 텐데, 제가 쓰지 않는 말들을 보면은 절대적이라거나 뭐 단정지어서 말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살인사건이 한 10건 일어났다. 한국 사람이 총에 맞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19은 동업을 하다가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동업자가 킬러 보내는 거. 제가 봤을 땐 그게 19이고, 나머지 하나는 치정. 사실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아니면은 뭐 싸울 일이 많이 있겠어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뭐 총 있다고 빵빵 싸대면은 저도 여기서 안 살아요. 사실 선진국처럼 총기 관리가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검문소가 가끔 보이는데, 일단 검문소를 지나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뭐 팬티 안에까지 다 뒤져봅니다. 보통 킬러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가 잠깐 정차했을 때 총으로 빵빵 쏘고 가기 때문에 주로 그런 식으로 살인이 많이 일어나요.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 타겟의 차종, 차번호, 그리고 동선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일단 오늘이 뭐 슈팅데이다 하면은 차 따라가다가 잠깐 정차할 때 옆에 서가지고 보통 2인 1조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총 꺼내가지고 빵빵 쏘고 가고, 그리고 보통 옆에 섬으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럼 뭐 찾기는 좀 힘들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살해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심증은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여기 필리핀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저 새끼 조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깡패를 시켜가지고 폭행을 사주를 했다, 폭행이나 살인을 사주를 했다 그러면은 뭐 일단 그 당시에 이런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아마 역으로 협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비가 붙거나 화가 나는 일이 좀 있어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주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지금도 형사사건으로 2건 소송 진행 중이고, 사실 지금 코로나 기간 겹쳐가지고 재판이 좀 지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으니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남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1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2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1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정말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팔자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기 불법 총기 제조 공장이 필리핀에 한 2,000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뭐 불법으로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카운팅을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불법으로 만든 총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리지널 총기보다 조금 가격도 좀 저렴하겠죠. 주로 그런 총기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런 살인 사건들이 뭐 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법치국가고 우리 필리핀 경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총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여기 필리핀이 섬이 7,00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경찰력으로 전 국토의 치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문화가 가드들이 많은데, 가드가 한국으로 치면은 경비예요, 경비. 근데 경비가 대부분 실탄 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찰력을 여기 경비원들을 고용을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차를 타고 다니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주로 뭐 강도를 맞는다거나 도둑을 맞는다거나. 소매치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로컬 길을 걷다 보면은, 저도 한번 실제로 보기는 봤어요. 이렇게 슬 다가가가지고 백팩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꺼내가려고 하는 장면을 보기는 봤는데, 여기 로컬 친구들도 위험하대요. 걸어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민들한테 들었던 거는, 3보 이상 이동할 일이 있으면은 트라이시클이라도 탄다. 대중교통 트라이시카, 멀티캡 발달해 있기 때문에 뭐 정말 가까운 거리 아니면은 뭐 차 없으면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돼요. 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랩 타고 다니면 되니까. 뭐 소매치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예방을 하면 될 것 같고, 크로스백을 이렇게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메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타겟이 백팩, 주로 타겟은 백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수 가방, 파우치 같은 걸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파우치는 이렇게 제가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거나 하면은 바로 이렇게 알아챌 수가 있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소매치기를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빌리지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빌리지가 뭐 아파트라고 보면 돼요. 주변에 펜스 같은 것도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경비들이 뭐 24시간 상주하면서 게이트에서 외부인 진입 차단하고 외부 차량 차단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뭐 안전하지 않나. 저희 빌리지는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혼자 뭐 러닝하고 뛰어다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빌리지가 그래도 좀 좋은 빌리지여가지고 CCTV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 경비들이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뭐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로컬 집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는 좀 안전성이 좀 떨어지겠죠. 뭐 가드도 없고 뭐 펜스도 없고 하니까. 외국인이 사는 곳 같은 경우에는 크게 치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닐라 가면은 보니파시오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거의 청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는 한국이랑 똑같아요. 아스팔트로 뭐 왕복 8차선 정도, 뭐 왕복 4차선인 데도 있고 왕복 8차선인 데도 있고, 그리고 깔끔합니다. 거긴 그냥 서울이에요.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에는 세부 섬은 괜찮고, 지금 저희가 사는 막타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개발이 덜 돼 있어가지고 뭐 비 오면은 물 고여 있고 하긴 한데, 제 경험상 빌리지 안에 살면은 뭐 아직 도둑 든 적 없고 치안 괜찮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좀 더 깔끔한 세부나 뭐 마닐라 보니파시오 같은데 뭐 산다고 하면은 좀 더 제 신변에 대해서 걱정할 일은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필리핀 세부에서 관광업과 유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과 세부의 편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강력계 형사팀장님하고 술을 한잔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도 강력 사건이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대부분 비공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고, 모르는 상태에서 뭐 범인 잡으면은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거고, 뭐 정말 시급하게 뭐 연쇄살인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경우에만 공개 사건으로 전환을 해서 공개 수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강력 사건이 일어나도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수치적으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1년에 실종자가 한 8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8만 명의 성인 남자는 포함이 안 된대요. 한국 남자들은 뭐 가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술 먹고 나가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8만 명이 한국에서 실종이 되는데 그중에 성인 한국 남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 보면은 주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8만 명이 뭐 어디 가서 죽었는지 뭐 그건 모르는 거죠. 여기 필리핀처럼 뭐 예를 들어서 총 맞아가지고 뭐 죽었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선진국 대한민국 시민들 중에 보면은 동남아라고 무시하고 유럽이라고 뭐 마냥 좋을 것 같고 우리 이런 사대주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총기 사고 많죠. 그리고 뭐 호주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가면은 그냥 옐로우 몽키예요. 옐로우 몽키. 인종차별 당하고 뭐 심지어는 뭐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실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러시아인가 뭐 그쪽 동네 가면은 뭐 스킨헤드라고 해가지고 뭐 지나가다가 그냥 뭐 어깨빵하고 뭐 돌로 내려치고 그냥 뭐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뭐 인터넷 보다 보면은 그런 소식들이 들리긴 하는데 우리 기자들이 필리핀에 대해서 좀 약간 까내리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도 지금 핵전쟁 직전입니다. 지금 휴전국가고 미군이 한국으로 파병 가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이랑 동급이래요. 그만큼 위험한 나라입니다. 관광객들한테는 약간 겁을 주긴 합니다.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날뛰다가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많은 인원의 일정에 한 번의 영향이 다 가요. 그래서 좀 겁을 주기도 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사범들 뭐 총으로 쏴 죽인다 뭐 그러지만은 그래서 그 실제로 마약 사범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와 동시에 범죄율도 많이 감소했다고 해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사범들 뭐 죽이겠다 그 시절 전에 모습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는 정말 좀 심각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방탄조끼 안 입고 다니고 그냥 반바지에 반팔에 스레빠 끌고 다니는 거 보면은 뭐 한국에서 제가 살 때랑 비교해서 제 신변에 뭐 항상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거 안 하고 남들이 안 가는데 안 가면 돼요. 주로 모험심이죠. 그런 모험심들이 본인의 신변에 문제를 만들지 않나. 공포영화 같은 걸 봐도 따로 행동하는 애들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저희 구독자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은 제가 뭐 솔직하다, 쿨하다 약간 그런 쪽으로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속여가지고 이득 보거나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 어차피 뭐 시간 지나면은 다 까발려지는 거고 창피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냥 다 가감 없이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기 필리핀 남부지방 민다나오 쪽은 아직도 그 여행 금지 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법무부에서 1,000만 원 벌금 때립니다. 그 민다나오에서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안전하대요. 치안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보다 군인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뭐 어디 식당을 가도 뭐 일반 시민보다 군인들이 더 많은 동네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대요.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가지 말라는데 안 가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민다나오 쪽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다나오 쪽에 그 제네랄 산토스라고 참치 산지가 있는데 그쪽은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쪽이 그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면은 안 갈 거예요. 근데 치안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면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남들 안 가는 데 안 가고 안 하는 거 안 하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4년 살면서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긴 한데 뭐 진짜 화도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내면은 업무 처리하는 직원이 일부러 더 늦게 처리할 수도 있고 여기는 희야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하면은 큰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조심하면은 여기 뭐 필리핀이나 세부에서 살면서 뭐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 모스머스님이 요청하신 치안에 대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른 유튜버님들은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저처럼 여기 필리핀 세부로 이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여기 와가지고 한번 생활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해외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